안녕하세요. 이번에 공유해주신 자료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AXP에 대한 2026년 전략 투자 분석 보고서인데요. 솔직히 처음엔 신용카드 회사 분석이 뭐 특별할 게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와, 이건 우리가 알던 그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 보고서가 거의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AXP는 더 이상 그냥 금융주가 아닙니다.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월스트리트가 AXP를 그냥 금융주가 아니라 금융 요새, 심지어 럭셔리 소비재 기업으로까지 부르기 시작했는지 그 핵심 이유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사실 요즘처럼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시대에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게 좀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비결을 들어보시면 아, 이런 방법이 있었네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자, 그럼 우선 가장 확실한 증거인 숫자부터 봐야겠죠.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11% 증가해서 184억 달러, 순이익은 무려 16%나 늘어서 29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네, 다들 힘들다고 하는 시기에 역대급 실적이라니 일단 놀랍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고금리랑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허리띠를 졸라맬 때 오히려 최고의 성과를 낸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딱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매출보다 이익이 더 빨리 들었다는 건 알겠는데 보통 이런 불경기에는 비용을 줄이느라 성장이 멈추지 않나요? 네, 보통은 그렇죠. 성장과 이익률 개선,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게 이 보고서가 말하는 AXP의 체질 개선, 그러니까 운영 레버리지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운영 레버리죠?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걸 쉽게 식당에 비유를 해볼게요. 식당을 하나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세나 직원 월급 같은 고정비는 매달 똑같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고정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손님이 한 명도 올 때마다 그 매출은 거의 다 순이익이 됩니다. 아, AXP의 사업 구조가 지금 딱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하. 비용은 어느 정도 묶어두고 추가로 벌어들이는 돈은 대부분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동력이 뭔가 하고 자료를 꼼꼼히 뜯어봤더니 순 카드 수수료, 그러니까 연회비 수익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17%나 급증했고 이게 벌써 29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이라고요? 아니, 연회비도 올렸다는데 가입자가 어떻게 더 늘 수가 있죠? 이상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AXP를 단순 카드사가 아니라 구독 서비스 기업으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독 서비스요? 네, 요즘 사람들이 넷플릭스 요금이 조금 올랐다고 바로 해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AXP 카드가 제공하는 가치가 연회비보다 훨씬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꺼이 지불하는 거죠. 이건 경기가 좋든 나쁘든 매년 꾸준히 들어오는 반복 매출이 되는 거고요. AXP에게는 최고의 현금 창출원인 셈입니다. 고객들이 이걸 비용이 아니라 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투자, 뭐 일종의 멤버십으로 생각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실제로 소비 패턴을 봐도 그런 경향이 보여요. 여행이나 엔터테인먼트 지출이 여전히 엄청난데 특히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같은 프리미엄 항공권 지출이 14%나 늘었다는 데이터가 있더군요. 그 데이터가 AXP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일반적인 경기 둔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초우량 고객층이라는 거죠. 다른 카드사들이 중산층 이하 고객들의 연체를 막 걱정하고 있을 때 AXP 고객들은 여전히 프리미엄 경험에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탄탄한 실적이 결국은 누가 돈을 쓰느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그 누가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이 보고서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 저도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솔직히 AXP 하면 약간 부유한 중장년층 아저씨 카드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MZ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가 됐다고요? 네, 그야말로 인구 통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25년 기준으로 MZ세대 지출 비중이 전체 36%를 차지해서 기존의 주력 고객이던 X세대랑 어깨를 나란히 하더라고요. 네,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왔죠. 심지어 지출 증가율은 기성세대보다 평균 25%나 더 빠르고요. 이건 단순히 세대 교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AXP의 미래 20년, 아니 30년을 책임질 핵심 성장 엔진을 이미 확보했다는 뜻이니까요. 아, 젊은 세대가 외면하는 브랜드에 미래가 없다는 건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 비결로 보고서가 꼽은 게 플래티넘 카드 리프레시 성공 사례였어요. 맞아요. 연회비를 거의 70만 원 가까이 올리는 대신에 뭐 우버 크레딧이나 전 세계 공항 라운지 이용 같은 경험적 가치를 확 강화한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MZ세대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특별한 경험에 투자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죠. AXP는 바로 그 욕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그 결과 카드 리프레시 이후에 신규 가입 요청이 2배로 폭증했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신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MZ세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을 위해서라면 비싼 연회비도 낸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인 유행은 아닐까요? 경기가 더 나빠지거나 이들이 나이가 들면 결국 혜택보다 연회비가 부담스러워서 이탈할 위험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AXP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어요. 더 큰 그림이요? 바로 부의 대이동, Great Wealth Transfer라는 거대한 흐름이죠. 아, 그 얘기?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베이비 부머 세대의 막대한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전될 텐데 그 규모가 보고서 추산으로 약 83조 달러, 우리 돈으로 11경 원에 달합니다. 11경원이요? 와, 진짜 상상도 안 되는 규모네요. AXP가 지금 MZ세대를 확보하는 건 단순히 현재의 카드 지출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미래에 그들이 상속받을 그 막대한 자산을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일종의 락인 효과를 노리는 선제적인 투자죠. 한번 최고의 경험을 제공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결제를 넘어서 그들의 자산 관리까지 넘볼 수 있는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분석이군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와, 미래의 부를 선점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고객층은 정말 탄탄해 보이네요. 하지만 결국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정말 최악으로 치달으면 아무리 부자 고객이라도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신용 건전성 지표를 봐야 하는데 여기서 AXP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AXP의 연체율은 고작 1.3%입니다. 1.3%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거의 사기적인 수치 아닌가요? 그렇죠. 더 놀라운 건 경쟁사와의 비교입니다. 같은 기간 캐피털원 같은 대형 카드사의 연체율은 3.89%에 달해요. 세상에, 거의 3배 차이네요. 네, 이 숫자가 AXP가 왜 금융 요새라고 불리는지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아니, 같은 신용카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 뿌리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이걸 지출, 스펜드 모델과 대출, 렌드 모델로 아주 명쾌하게 구분하는데요. 지출 모델과 대출 모델. 네, 캐피털 원 같은 대형 카드사는 고객이 리볼빙을 쓰면서 내는 이자가 주 수입원입니다. 즉,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신용 리스크가 높은 고객이 많을수록 돈을 버는 대출 모델인 거죠. 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은행업에 더 가까운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AXP는 가맹점 수수료와 연회비가 주 수입원인 지출 모델입니다. 매달 카드값을 전액 상환하는 신용도 높은 우량 고객을 훨씬 선호하죠. 아, 이 구조적 차이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서 연체율이 급증하면 대출 모델 회사는 직격단을 맞지만 AXP는 상대적으로 그 위험에서 훨씬 자유로운 겁니다. 정말 영리한 구조네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AXP에게도 약점은 있겠죠? 물론입니다. 보고서가 유일한 그림자라고 지적한 부분이 바로 중소기업, SME, 특히 테크 스타트업 시장이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AXP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테크허브의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한 법인 카드 점유율 조사를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얼마나 심각한데요? 브렉스라는 핀테크 기업이 54.5%, 램프가 36.0%를 차지하는데 AXP는 고작 15.6%에 그쳤습니다. 와, 전통의 강자라는 말이 무색하네요. 이게 단순히 구세대라는 이미지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핀테크 기업들이 AXP가 제공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둘 다입니다. 브렉스나 램프 같은 회사들은 단순히 카드 결제 기능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모든 경비 처리와 지출 관리를 자동화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카드와 완벽하게 결합했어요. 아, 그러니까 직원이 법인카드를 쓰면 네. 영수증을 챙길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회계 시스템에 기록되는 식이죠. 이런 편리함과 효율성 면에서 AXP가 좀 올드하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시장에선 경험으로 성공했지만 B2B 시장에선 효율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한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가치를 재평가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AXP가 신용 리스크를 막는 금융 요새라는 건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럭셔리 소비재이자 첨단 기술 기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특히 폐쇄형 루프 데이터의 가치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폐쇄형 루프는 AXP의 가장 강력한 기술적 해자이자 다른 모든 카드사와 구별되는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결정적 차이점이요? 네,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생각해보면 카드를 발급하는 은행, 신한이나 국민은행 같은 곳이랑 상점에서 결제 단말기를 관리하는 가맹점 관리사가 분리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누가 샀는지 정보랑 어디서 샀는지 정보가 따로 놉니다. 데이터가 반쪽짜리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AXP는 카드 발급과 가맹점 관리를 모두 직접 하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어떤 가맹점에서 무엇을 샀는지 이 완전한 그림을 실시간으로 보는 유일한 회사죠. 바로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두 가지 초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첫째는 업계 최고 수준의 초개인화 마케팅이에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청취자께서 AXP 앱으로 항공권을 검색하는 순간 AI가 그걸 즉시 포착해서 지금 예약하시면 묵으실 호텔 2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같은 맞춤형 제안을 바로 띄워주는 식이죠. 와, 둘째는 사기 탐지 시스템입니다.
AXP의 사기 거래로 인한 손실률이 업계 최저 수준인 이유가 바로 이 독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가 평소와 다른 이상 패턴을 즉각 잡아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곧 돈이라는 말이 여기서 확실감 나네요. 이런 압도적인 차별점이 결국 기업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반영되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보고서의 결론도 바로 그 지점이에요. 과거 시장은 AXP를 주가 수익 비율, PER 10배에서 12배 수준의 평범한 은행주로 취급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2025년 말 기준으로 AXP의 PER은 약 25배까지 치솟았어요. 거의 2배 이상 재평가받은 거네요.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 몸값이 달라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더 이상 은행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장의 비교 대상은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 기술 플랫폼, 이들의 PER이 한 30배에서 36배 되거든요. 아하. 혹은 에르메스나 LVMH 같은 명품 기업, 이쪽은 PER이 25배에서 40배 사이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된 겁니다. AXP가 그 중간 어디쯤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시장은 이제 AXP를 신용 리스크가 낮은 금융 기술 플랫폼이자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와 가격 결정력을 가진 럭셔리 소비재 기업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웰스파고 같은 투자은행이 목표 주가를 425달러까지 공격적으로 올린 것도 바로 이런 가치 재평가, 리레이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자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새로운 투자 가치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미래 소비의 주역인 MZ세대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는 점. 네, 둘째, 경기 침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연회비 중심의 견고한 구독 사업 구조.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순 금융주를 넘어 럭셔리 브랜드이자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점이네요. 네, 그래서 보고서의 최종 투자 재원도 아주 명확합니다. AXP를 금융계의 에르메스로 규정하고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인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MZ세대를 얘기하면서 AXP가 결제를 넘어서 자산 관리까지 넘볼 수 있다는 힌트를 주셨는데요. 네, 그랬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상상이죠? 수십 년 후 오늘날의 MZ세대가 그 10일경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를 상속받았을 때 과연 이들은 자신의 모든 금융생활을 단 하나의 브랜드에 맡기게 될까요? 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